다중채무자가 2023년 3분기에 450만 명을 넘어섰답니다.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빚을 권하는 지금의 나라가 저런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우리는요, 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997년 IMF 때 나라가 망했죠. 국가 부도가 났어요. 돈이 없어가지고 IMF에서 돈 빌려오느라고 우리는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. IMF라고 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없었죠. 왜냐? 우리가 채무자였기 때문에, 채무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난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? 비정규직이 생기고 은행들이 통폐합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알짜 재산들이 해외로 많이 이제 넘어갔죠.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뭡니까? 구조조정이다, 정리해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요, 우리가 평생 시장이 없다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못하면 가정이 안정적으로 꾸려 가지지가 못하죠. 지금 저렇게 다중채무자가 많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? 우리네 가게에 한 곳 한 곳이 많이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. 빚이 많이 지면, 빚을 지고 살면 삶이 괜찮아질 수 없죠.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.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요. 꽤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.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?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?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많은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참 무서운 일입니다. 빚을 진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빚지게 되면요, 그 순간부터 은행권들이 얘기하는 말을 함부로 쉽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.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요. 끌려가야 되는 거고 매우 좀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.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니까 우리네 삶이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무서운 일이거든요. 겁나거든요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우려스럽죠. 앞으로요,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잘 좀 생각해야 되는데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?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?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걱정도 많이 되고요. 왜냐? 저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. 무서운 얘기입니다. 이래저래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다.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23%다. 그리고 이들의 대출 잔액은 168조.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2,625만 원이다라는 겁니다. 1억 2천만 원. 참 무서운 얘기죠.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정부가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비투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벌면 다행인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, 이제 돈놀이 하다가 하다 보면 돌아보면요, 빚만 더 쌓여있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이제 겁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참 우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낸 이들이 이제 큰 곤욕을 치를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잘 따져봐야죠.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우려, 많은 염려가 들거든요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.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면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.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겁내야죠. 많은 두려움, 많은 염려, 많은 고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냥 되는 게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.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됩니다. 너무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
이 무리하게 진 빚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.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. 장기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원하지 않는 일에 동원되기도 하고 뭐 범죄에 가담한 강요를 받는다고 해서 피하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. 빚쟁이들에게는 인권 따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 더 조심하고 더 마음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잘 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산다라는 게 참 힘듭니다. 참 어렵습니다. 막막합니다. 뭐 누구나 다 빚을 안 지고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뭐 생각대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씀씀이를 좀 더 줄이고 좀 조정해 나가고 좀 괜찮아지게 하려고 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면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.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애써야죠.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비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러면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부 다 집 때문에 빚쟁이가 돼서 내수가 살아날 리가 없다. 집에 올인하고 생산성도 없는 부동산 카르텔에 뒷돈 대주느라 망해가는 한국. 부동산이 무슨 기술 발전이 있냐.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. 영끌 대한민국 일할 생각은 없고 투기만 한다. 이러다 보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서민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빚쟁이로 전락했다. 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. 경제적으로 대출 없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 범위 안에서 소비하며 살면요. 자유인인 겁니다. 자유인. 근데 빚쟁이들은 어떻게 됩니까? 빚을 진 처지 때문에 착시당하고 허덕이며 삽니다. 노예 취급을 받는 거죠. 노예 신세, 노비 신세에 대해서 냉대받는 겁니다. 빈민청이 되는 겁니다. 신계급사회라고 하죠. 우리는요.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게 300만원 벌면서 이자를 100만원 내는 사람하고요. 300만원을 버는데 이자 소득으로 100만원을 더 버는 사람하고의 소득 격차는요. 2배가 나는 겁니다. 300만원 벌면서 월 이자 소득으로 100만원이 더 들어오면요. 400만원 가지고 사는 거고 300만원 벌지만 100만원 이자 내야 되는 사람은 200만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이게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지만은 하나의 예시지만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격차는요. 2배 그냥 200, 400으로 더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질 것이고 여유로운 사람은 더 여유로워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지금요. PF 대출 부실이 새마을 금고하고 저축은행만 5조가 넘답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안 터지겠냐고요. 터질 수밖에 없죠. 이게 터지면요.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?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. 2024년 한 4분기쯤 되면 그 지옥문이 열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어떻게든 24, 25, 26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